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식 공부 가르치는 거라고 했다고. 그거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나보고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데 아이를 믿어주고 정말 윽박 지르거나 아이를 너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바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의 그런 적극적인 도움이나 이런 게 네.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처럼 있었겠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제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뭐 그건 안 돼, 그건 뭐 안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꿈을 한정짓는 그런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꿈도 그렇고 제가 뭘 하려고 하셔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들이 본 세상은 이를테면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피자 원판에 굉장히 다양한 넓은 것들이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던 게 지금의 성우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또 이제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러면은 저거를 갖다가 또 물론 뭐 찾아서 사주기도 하지만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옷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제 놀잇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재밌는 거 찾아주시면서 하는 거 되게 저희 생각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놀아주시는 거 보면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학가의 원룸 빌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지방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얻어 사는 대학생 성호군의 집이다. 여기 이제 이번에 복학하고 살고 있는 자취방이에요. 원룸.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책상, 뭐 컴퓨터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 뭐 책장 이제 쓰시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제가 취미로 이제 되게 좋아해서 치고 있는데 이제 자취방이니까 이렇게 전자피아노로 밤에 헤드셋 끼고 그렇게 치고 있고요. 해병대에 지원 입대해 곧잘 포상 휴가를 받아내는 실력 좋은 포병으로 복무했던 성호군. 워낙 성격이 활발한 데다 뭐든 궁금한 것은 해보고야만 하는 적극성 때문인지 군 복무 기간은 대학생으로 복학한 지금도 종종 떠오르는 즐거운 기억이다. 호기심이 생기면 모든 도전에 피아노도 수준급의 연주 실력이고, 요즘은 외모에도 관심이 늘어 꾸준한 헬스를 통한 몸짱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그리고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다. 예전에 재수할 때 그때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화장품이랑 피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또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스킨 로션, 선크림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밤에는 약간 모이스처 수분 크림 같은 거 그렇게. 요새 남자들도 많이 관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화장품만 봐도 남들 시선보다는 관심 가는 것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성호군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면면들을 보니까 또 재수당도 있고. 성호군이 손에 꼽히는 대학에 입학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기까지 과정도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지금은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성호군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다. 못하냐. 그런 거에 좀 일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오락실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서 컴퓨터 게임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시작으로 거의 게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 이제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프로게이머까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게이머 꿈을 포기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리사에서 시작해 수도 없이 변하던 장래희망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프로게이머로 바뀌었고 당시 성적은 학급 35명 학생 가운데 29등.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공부에 흥미가 생겼고 게임에 쏟았던 열정이 고스란히 공부로 옮겨졌다. 사실 시험 기간에는 거의 집에는 씻고 잠만 자러 왔다 갔다 이제 했고 거의 정말 도서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에서 이제 친구들 맨날 보내도 맨날 보고 그래서 애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이제 다시 도서관 오고. 뒤늦게 생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계속돼 지금도 새벽 공부를 거르지 않는다. 성우군이 다니는 학교. 방학 때 뭐 할 거야? 방학 때? 책 읽으려고. 방학 때는 그거 뭐 안 할 거야? 방학 때 막 시언어 같은 거 있잖아. 아 진짜 나 시연을 해야 돼. 나 시언어 인강으로 들 건데. 기말고사가 막 끝나 오랜만에 동아리방에 들른 성우군. 외국어를 공부하고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게 목적인 글로벌 동아리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워낙 호기심 많고 적극적인 성우군은 공부뿐 아니라 대학생 때만 가능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다. 저는 복학하자마자 학교 적응하려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우 형은 복학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동아리도 활동하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학교에 응원단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한번 꽂히고 나서는 저희들까지 막 같이 하자고 막 꼬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딱 생기면은 확실한 것 같아요. 졸업과 진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3학년 방학에도 여유롭게 쉴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거를 수 없는 일이 있다. 되게 떨리네요. 한 학기에 이제 한 3번밖에 안 오는, 1년에 거의 한 2-3번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가니까 항상 이제 기차 탈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남들보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방학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겨우 며칠만 짬을 내 고향 울산으로 향한다. 성우가 돌아오는 날은 언제나 역까지 마중을 나오는 부모님. 오늘도 어김이 없다. 아들 마중 나오신 거예요? 네, 지금 딱 만날 때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요. 언제나. 네. 그리고 좋은 추억도 되고 그러면서 자꾸 더 그런 어떤 이쁜 추억들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저도 또 일하고 또 나누고 그러니까 항상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설레요. 막 연인 만나러 오는 것처럼. 우리 가족 목포, 그지? 뒤늦게 공부의 맛을 알고 몰입한 형 성우군은 동생의 대입 과정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이거 형아가 군에서 강령도 대병이 있으면서 수능, 막바지 노하우들만 쫙 모아서 니한테 보내준 거네? 대병이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가 프로게이머 전국대회까지 출전하는 아들을 가족들은 타박하기보다 응원하며 지켜봤다. 그런 가족의 관심이 있어서 성호군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긴 인내의 과정에 문자와 편지의 역할은 컸다. 군대 가기 전에는 손편지는 거의 안 쓰고 거의 이제 매일 문자를 하다시피 했죠. 항상 서울에 있고 아니면 전화. 거의 하루에 한 번꼴 전화 내지는 문자로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서 아침 뭐 먹었냐, 그 다음에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 하루 마치기 잠자기 전에 편히 잠들려면 네가 뭘 좀 돌아봐야 되겠냐. 그리고 오늘 하루 멋지게 만들려면은 네가 계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또 발전했으면 그리고 쭉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모이면
그전에 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좋았었고 어찌나 좋은지 그때 신세계 가고 TV 사고 그랬잖아. 강요하기보다 지켜보기를 통해 크건 작건 서로의 생각을 언제나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성호군의 부모. 소설 제목 같다고 뭐야. 자녀를 키우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대화와 소통으로 생각했고 어떤 문제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해결해왔다. 그 덕분에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뭔가 딱 생기는 거야. 의견 충돌 났던 적도 있었지만 뭐 항상 또 밤늦게까지 같이 술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가족 문제뿐만 아니고 애들 문제 또 우리 집사람의 자신 문제, 뭐 저 자신도 또한 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던 게 어떤 그게 이제 저희들 가족의 어떤 힘이 되었고 뭘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줬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 왕성한 사내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쉬울 수는 없다. 성호군의 두꺼운 반성문은 그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반성문들 아마 1학년 때부터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거의 썼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듯이 성호군 역시 적지 않은 말썽을 부렸고 방황도 했다. 체벌이나 강요로 성호군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싶은 순간이 적지 않았지만 성호군의 부모는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성호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못하면 맞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막 불장난도 내고 하도 그냥 벨나게 그렇게 활발하게 놀고 이래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래갖고 동생하고도 불러가지고 이제 잘못했지, 네. 그럼 맞아야지, 네. 약속이니까 오케이 이러고 이제 손바닥 내고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니까 당당하게 땅땅 때렸는데 그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일기장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약속해서 맞는 매지만 너무 아프니까 욕이 나오는 걸 꾹 참았다 할 때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일단 바꿔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애 교육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때린 순간 나도 마음이 아프고 더 나쁜 엄마가 된 것 같고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 그럼 애를 어떻게 다시 디자인해야 될까? 그래, 맞아. 애들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는 게 기본이지. 안 되니까 애지. 체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실패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한 부모. 그러나 100점 만점에 20점이 부지기수인 아들의 성적에 익숙해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시험 쳤다는데 어떻게 돼서 하니까 엄마 20점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속으로 울컥하긴 한데 20점?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도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치는 날 아침에도 게임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울컥하는 걸 꾹꾹 눌러 참고 애써 웃으면서 야 잘했다 아들. 거꾸로 어쩌니까 20점이 되대 하니까 네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하니까 20점이요. 와 대단하다. 그럼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와서 20점이면 네 천재인가 보다. 한 번 보고 가면 어떨까? 한 30점이요? 한 5번 보면 50점? 10번 보면 당연히 뭐 문제 풀고 한 100점 되겠죠? (20점을) 맞고도 당당하기만 한 아들의 시험지를 받아들고도 야단치기보다 격려의 말을 건넨 엄마는 아들 스스로 100점을 맞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강요가 아닌 관심을 보냈다. 아이고 낙서는 그대로 있네 애들. 어릴 때 낙서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 많아. 이거 막 뭐 지렁이 3마리. 체벌과 함께 억지 강요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아들이 자라는 동안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는 엄마. 하고 싶지 않다면 공부조차 강요하지 않는 사이 아들 성호의 호기심은 공부가 아닌 게임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커갔다. 그 순간에도 엄마는 게임을 금지하는 대신 게임을 즐기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너희들이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 꿈바락이라고 적혀 있잖아.
아, 그러니까 꿈 정말 같은 이쁘다. 거. 꿈바라기. 저 말 자체가 이쁘네. 그 당시엔 저지 환경미화 이러지 않았었나? 그런 교훈. 니네들 돈으로 급기야 성호군은 게임 중독 상태로 빠져들었다. 있지 않을까 싶다. 밥만 먹고 남은 게임, 밥만 먹고 남은 게임. 가서 보면 영락없이 게임하고 있고 중간에 혹시 잠깐 불현듯 가보면 그때도 게임하고 있고 또 토요일 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밤 2시, 3시, 4시 놔둬보니까 밤을 새도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도 또 게임이고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딴 쪽으로 좀 전이를 시켜보려고 힙합도 하고 딴 것도 뭐 여행도 같이 떠나고 바깥에도 데리고 다니고 다양하게도 시도를 해봤는데 돌아오면 또 게임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야단치고 막 때렸다. 그러면은 제 보는 앞에는 안 했었겠죠. 게임 중독으로 빠져든 아들에게 게임 금지를 강요하는 대신 함께 힙합을 배우기 시작한다. 당시 이미 40대였던 엄마는 강사 자격증을 딸 만큼 지속적으로 힙합을 함께 배웠고 게임하는 틈틈이라도 책을 읽게 해볼 생각으로 집안 구석구석에 책을 놓아두었다. 집에 일단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단순히 책장에 꽂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그냥 심심하면 책을 집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환경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니까 저도 따라서 읽게 되고, 그리고 딱딱한 책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국지나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만화책으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만화로 좀 흥미 위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만화에서 글로 된 그런 똑같은 이제 책이라도 글로 된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나 게임 중독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줄곧 게임을 하던 성호군은 학교 자퇴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 대회 가서 전국 1등하고 붙어서 2번이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퇴해주겠다. 왜 그러니까 자기는 5시간밖에 게임 연습 못하는데 밥 먹고 나서 한 15시간 이상 게임하면 우리나라 1등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고 한 달 동안 생각해보다 자퇴하기 전에 자퇴해서 프로게이머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프로게이머를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동안 하다가 이제 프로게이머 형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프로게이머 막상 형들이 게임은 그냥 즐기면서 하고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한번 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스스로 시작한 공부에 게임하듯 무섭게 몰두하자 꼴찌에 가깝던 성적은 1등으로 치솟았고 부모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아들을 게임을 할 때처럼 변함없이 응원했다. 공부를 할 때나 프로게이머를 할 때나 프로게이머를 이제 하려고 할 때나 항상 어떻게 보면 좀 한결같으셨어요. 왜냐면 공부를 할 때도 뭐 You can do it, 널 믿어,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말씀 해주시고, 심지어 이제 게임 대회가 있어 서울 올라갈 때도 한번 신나게 해서 TV에 나와봐라고 화이팅, You can do it 이런 식으로 제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줬어요.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뭐 나중에 수능 때 어떻게 될지, 대학을 뭐 어떻게 될지 그런 불안감보다 지금 뭐 잘 안 나오더라도 항상 꾸준히 하면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확신, 그런 걸 계속 이제 집에서 항상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받아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본 세상은 이를테면 피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피자 원판에 굉장히 다양한 넓은 것들이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양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들 생업도 바쁘고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던 게 지금의 성호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불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그러나 그 답을 찾는 방식은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무겁게 지우는 국가일수록 양육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공을 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양육 태도 조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동시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아이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엄마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 즉 서울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들에 대한 과외 활동도 가장 많다.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적이고 개인적으로 뭔가 잘 돼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공동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좀 부모들이 관심을 좀 기울여지고 조급하고 불안해서 아이들을 아직 싹도 키워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적기 교육, 그 발달에 맞는 적기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뭔가를 영양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조숙하게 빨리 발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아이를 둔 주부 김민숙 씨.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의 경제적 위기를 겪어야 했다. 처음에 이제 이사를 했을 때 좋은 집에 살다가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으로 이사를 했을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반드시 재기하고 반드시 성공한다. 너희들은 그걸 지켜보면 된다. 엄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은 엄마 믿고 따라오면 되고. 전업주부 생활을 정리하고 일을 시작했고 아직도 선뜻 집을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극복해야 할 더 큰 위기는 경제 사정보다 육아 문제였다. 어떤 엄마가 저한테 한 번 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조언을 했어요. 저기 진엄마 이러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키우는 것도 아이 공부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그 엄마한테는 잘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 마음에 있잖아. 피눈물 날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 환경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놀림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신경을 써줄 수 없었던 김민숙 씨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다. 집에다가 종이쪽지 이렇게 편지 보내오는 거 있잖아요. 오요 와보면 밑에 종이쪽지가 들어있어요. 펼쳐보면은 재미는 바보 빵점짜리 해갖고 종이가 여자애들이 애가 그걸 보고 막 이제 됐고 4학년 때 와가지고 정이가 엄마 내가 어리버리해 하고 4학년 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때 처음으로 애가 교육적으로 너무 방치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일은 계속해야 했지만 엄마는 아들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펼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들의 상태는 심각했다. 정말 5분도 안 돼서 물, 5분도 안 돼서 밥, 5분도 안 돼서 화장실 막 이렇게 그런 가정 겪었어요. 겪고 거기서 정말 잘했던 건 딱 한 가지. 절대로 야단 안 쳤어요. 진짜 그리고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이게 한 문제로 하루가 걸리더라도 100번 일어났다 앉았다 물 떠다주고 과자 사달라면 과자 사주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내했던 거예요. 옆에서 우리 남편이 막 책 던지면서 얘 공부할래 안 했다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성적이 낮다고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 꾸준히 함께 공부하기를 이어갔다. 학원을 강요하지도 않고 묵묵히 함께 공부하는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이 이제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행복했죠. 엄마가 저를 혼내지 않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못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다독여서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보로 놀림받던 아들은 엄마가 곁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됐다. 공부의 신. 성적이 전국 상위 1%로 변했고 엄마와 함께 공부하기만으로 일궈낸 놀라운 경험이 담긴 수기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 교육하기를 주제로 한 대회에서 수상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아들에게 더 큰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형한테 뭐 대학 들어가는 얘기라든지 궁금한 거 지금 현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알아서 잘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너가 이제 옛날부터 무슨 어리버리하다 이런 소리 듣고 이랬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위치로 나가야 되는데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뛰어나다는 성취 학습 능력도 갖고 있고 성실한 학생인 것 같아. 물론 쉬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쭉 가다 보면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뛰더라도 아들이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 아들의 스승, 즉 멘토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고 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엄마. 아들에게 가르침을 달라는 엄마의 부탁에 대부분의 멘토들은 선선히 시간과 마음을 내준다. 한 달에 한 번은 멘토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엄마가 발품을 팔아 모셔온 멘토들은 교과서가 줄 수 없는 가르침을 준다. 욕심 같지만 앞으로 자주 좀 연락을 해서 동생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멘토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다음에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줄 테니까 답해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하고 쉽게 연락을 해. 그러면 나는 이제 너가 날 앞서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를 많이 지도라기보다는 많이 널 도와주고 너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멘토라기보다는 진짜 가족 같은 형의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아들이 공부를 좋아하게 될 때까지 벗이 되어 주었고 더 큰 공부를 위해 스승을 찾는 엄마. 아들에게 가장 큰 스승은 엄마다. 이렇게 열심히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엄마가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의 그런 적극적인 도움이나 그런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처럼 있었겠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고. 부모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가져오는 변화는 나이가 어릴수록 클 수밖에 없다. 또래들은 당연하게 몇 개씩도 다니는 학원을 일체 거부하고 학교 공부만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민지. 얼마 전엔 학교 부회장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팔뚝에다가 을이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펜으로 조폭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 운동도 애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 뭐 떨어져도 좋고 이제 그랬는데 월등하게 딱 돼서 왔더라고요. 여러 번 고쳐 쓴 민지의 선거 연설문. 부모는 민지가 출마하고 당선되는 과정에 관심과 응원을 보탰을 뿐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저한테 엄마 너무합니다. 연설문 쓴 걸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날 민지는 자고 민지 아빠하고 저하고 한 2시까지 그거 좀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민지 말이죠. 민지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댔어요. 맞벌이를 하는 부모 아래서 초등학생인데도 스스로의 일은 알아서 하는 게 습관인 민지. 제 할 일을 혼자 야무지게 해낼 수 있게 된 이유를 민지와 부모는 유치원 무렵의 추억과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이거는 제가 6살 때부터 캠핑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돌이나 솔방울 같은 거를 모아온 건데요. 솔방울 같은 거, 이 도토리, 그리고 조개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추억으로 남기려고. 네. 캠핑을 많이 갔었어요. 네, 진짜 많이 갔었어요. 사실 이렇게 부딪히던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뭐 좀 있다면 그쵸. 뭐 씻어라 많이 하면은 좀 짜증내고 그러는 거. 예. 외에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같이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들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제가 어떻게만 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틈나는 대로 가족 캠핑을 다녔던 민지네. 그 캠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것이 마주 이야기, 즉 아이와의 대화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뭐 보고 싶고 계신 거예요? 뭐 옛날에 민지가 쓴 마주 이야기 보고 있어요. 엄마 권승윤이 근데 나 코털 나왔다고 선생님한테 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민지가 그게 어떠냐?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이거를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저도 칭찬해주고 매일 아이의 말에 관심을 갖고 기록한 효과는 컸다.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훈련해왔기 때문에 놀이 속에서 아이가 힘이 딱 생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감사해요.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아이가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7살 준혁이는 올 들어 마주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진짜? 네. 은행에 돈이 있어야 은행이지. 돈이 없으면 그게 어디 은행이야? 은행이죠. 그래. 돈을 안 하는 은행. 돈이 없는 은행? 은행에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은행 가지도 못하겠다. 엄마 빨리요. 다 나눠줘요. 삼아서 은행이 늘어나면 되잖아요. 됐어요. 은행이 늘어나면 된다고요? 네. 마주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 엄마는 아들과 나누는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날 아이와 나눈 말을 더 많이, 더 자주 들어보게 된 것도 올 들어 생긴 변화. 처음 마주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 무엇보다 마주 이야기라는 말의 느낌만으로도 엄마는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나라 말로 대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서 마주 이야기라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라는 말보다 마주 이야기라는 말이 되게 친근하고 좋은 말로 저도 다가왔어요. 맞벌이 부부로 사느라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은 채로 매일 아이와 나눈 대화 한 토막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기 위해선 그만큼 아이와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준영이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됐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놀라운 순간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됐다. 0번이고 좋아하는 거 바로 설명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지? 소원을 빌 때요. 다 다른 소원 있잖아요. 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소원을 빌 때. 근데 예찬이 소원은요. 정말 되고 싶은 소원은요. 뭔지 알아요? 뭔데요? 죽는 거예요. 예찬이는 죽는 게 소원이래요? 네? 어우, 되게 이상하다. 그런 거 같고 다요. 뭐 그런 소원이 다 있냐요? 그죠? 강준이 형은 소원이 뭐예요? 네. 라이브원이 많아지는 거야.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적는 동안 아이의 생각과 성장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 마주 이야기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마주 이야기 처음 갔던 3월 그 한 달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준영이가 처음부터 마주 이야기를 잘 적응한 건 아니었어요.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유치원에서 집에 안 가겠다고 이제 막 떼를 쓰기 시작했죠.
20년 전부터 마주 이야기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한 유치원. 착한 놈이랑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착한 놈이랑 나쁜 놈. 근데 착한 나쁜 놈을 왜 알고 싶어 했어? 선생님이 써줘. 아니 그러니까 그 글씨를 왜 알고 싶어 했어, 종천아? 아이들이 하는 말 그대로를 메모하는 작업은 집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유치원에서도 이어진다. 그만큼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저 어떤 거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그림 보면서 어떤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아이들 창의력 같은 거 많이 아이들의 말에 교사들이 귀 기울이게 되면서 유치원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아이들의 말을 반영해 수업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급식에 포함될 반찬이 바뀌기도 한다. 그만큼 아이들의 집중이나 호응은 커진다. 20년 전 평범한 유치원 교사의 실험으로 시작된 마주 이야기는 이제 유치원을 벗어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아이가 잘 자랐으면 하는 사람들은 다 씁니다.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할머니, 선생님, 원장 다 씁니다. 차 타는 선생님도 쓰고요. 그건 이제 더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아이가 잘 자랐으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느냐 마느냐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그 관심이 아이들을 위한 쪽으로 그게 쏠려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체로 가르치는 쪽으로 관심이 쏠려갖고 아이들을 잡는 교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긴 하되 가르치려고 만들지 말고 들어줘야 된다. 가르치려고 만드는 교육은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만드는 교육은 이렇게 자칫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른들이 자기들이 잘난 자기들도 이루지 못한 꿈을 갖다가 아이들이 그 꿈을 이뤄줬으면 하는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고요. 또 죽임을 당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13일 날 오산에 초평도서관에 가거든. 거기 오산 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은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존감을 쌓고 자신감을 얻어간다. 그것이 대화의 힘이고 관심의 힘이다. 다녀와 이찬이. 이따 봐. 빠이빠이. 차 온다. 초등학교 3학년 찬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학교를 향해 출발한다. 선생님, 지금 학교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예전에 찬이가 다녔던 학교고요. 이제 지금 다니는 학교는 이제 정읍에 있는 학교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예요. 거의 선생님하고 조금 만드는 거 그 정도. 그리고 현수의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와 매일 등굣길을 함께하는 찬이. 남들은 크고 좋은 도시학교로 어떻게든 옮겨오려고 하지만 아버지와 찬이는 시골 학교로 전학하는데 쉽게 뜻을 모았다.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길어졌다. 다 올렸지. 아니 오늘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어? 두부 만들기. 이제 어제 우리 거기 홍대 갔다 왔으니까 홍대 갔을 때 어땠어? 신기하고 틈틈이 뛰어놀고 축구하고 그게 아빠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네가 언제 흙을 이렇게 많이 밟아보고 그게. 시골의 작은 학교. 학교에서 찬이와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라 사제지간이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작은 학교인 만큼
아이들의 수업은 가능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돼 있다. 선생님! 언제까지 끌어요? 언제까지요? 한번 끌어오기 시작하면 네. 엄청 많이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불도 조금씩 끄자. 그런데 어떤 맛있는 맛이 나. 한번 먹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치면 안 되지. 콩을 가공해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체험하는 수업.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먹는 먹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만들어진 두부를 특별한 곳에 쓸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수업이다. 완성된 두부를 들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섰다. 제 담당 할머니네 집이요. 왜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만든 두부랑 콩 비지전 전해드리러요. 저희가 주먹밥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각자 담당 할머니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할머니랑 같이 결혼을 뵙게 됐어요. 벌써 1년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찬이에게는 친할머니 이상 가까워진 이유. 오늘 저희가 두부랑요. 아이고, 네, 비지전 어쩌 우려. 만들었거든요. 드시라고요. 갖고 왔어요. 아, 다시만 밥 먹으면 참. 간식으로 드세요. 한번 봐보세요. 애들이 두부 직접 만들었어요. 어쩌 우려. 이렇게 미안해서 어쩌. 이거 열어보세요. 콩 비지전도 애들이 직접 했어요. 아이고, 반가워. 포도만 먹고 빙그레쳐서 어쩌. 아이고, 생기게 하고 오라고. 최근에 한 연구는 조부모와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창의력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부모 그리고 조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관심이 아이의 지혜를 키운다는 것. 언니 건강하세요. 고마워. 또 매주 수요일날 찾아올게요. 찬이와 아빠가 도심의 큰 학교를 두고 작은 시골 학교로 전학 온 이유도 그런 정서적인 기대 때문이다. 조부모님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경청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창의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워크시트나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교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주변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먹을 것과 마음을 나누는 주먹밥 프로젝트.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시작된 일종의 특별 수업이다. 실제로 찬이네 학급은 세계적인 창의력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My name is 함진정. 부모나 조부모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은 놀이다.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 한 장뿐인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 아빠 유영준 씨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기를 시도해왔다. 그다음에는 효상이가 자 어떤 걸 만든다고 그랬지 효상이는? 돼지 할까? 좋았어. 그러면 돼지가 연두색 하나는 어때? 구름 네가 원하던 구름이야 이거다? 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초록색. 오 하나 그거 좋은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아까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작품이 나왔네. 하나 구름 마음에 들어? 좋았어. 오늘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 났다. 아빠와 함께 노는 일에 익숙한 하나와 효상이. 아빠는 노는 방법뿐 아니라 놀이에 필요한 도구도 웬만해선 직접 만든다. 집안 곳곳엔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장난감도 적지 않다. 하나가 어릴 때 아빠가 만들어준 장난감집. 지금은 가지고 놀지 않지만 버릴 생각은 없다. 제가 한 8살, 7살 때 아빠가 생일 선물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5학년이 이거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직까지 이걸 갖고 있는 이유가 뭐야? 아빠가 힘들게 만들어 주셨는데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아빠가 아이들과 노는 방식은 매번 다르다. 장난감이 아닌 요리도 아이들에겐 좋은 놀잇감. 더 어려서는 아빠와 함께 하던 것을
요즘은 아빠의 감독 아래 두 자녀가 척척 해낸다. 아이들과 놀던 경험을 책으로까지 엮어낸 놀이 전문 아빠. 그러나 유영준 씨는 자신을 평범하다고 설명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칙으로 삼았던 거는 제가 쉬는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아침 식사는 제가 항상 그래서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엄마도 직접 나가고 이제 아빠도 주로 이제 회사 나가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스케줄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족들이 뭔가 함께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사 시간이라는 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있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에 이제 단순히 그냥 먹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준비도 같이 하고 또 이제 만들면서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뭐 먹는 거라든가 이제 영양이라든가 또 그 자체가 또 이제 좋은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또 체험의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아마 의외로 이제 음식 만드는 시간이 저희 가족한테는 아주 좋은 가족 놀이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놀며 보내기. 마음껏 놀아주는 아빠가 있어서 아이들은 특별한 장난감 없이 놀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생긴 집중력을 놀이 아닌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학원에서 공부하기보다 아빠와 놀듯 공부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제주도에서 무역을 하고 거기서 크게 돈을 벌고 그걸로 흉년이 들었을 때 제주 성장기 아이들에게 부모 이상의 스승은 없다. 분이네.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숙제도 많이 내주실 거고 그런데 집에서 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숙제도 없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부모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눈에 띄는 차이를 가질까. 초등학생까지의 창의력 측정 지표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채택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4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되는 창의성 지표에서 2가지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민감성과 개방성에서는 상당히 재밌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 그 그림을 확장해서 조금 더 그 지그재그 그런 그 문양도 있는데 그거를 확장해서 길로 표현을 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인데 그 정말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처럼 확장도 하고 연결을 서로 해서 그리고 밖에 있는 S자까지 연결을 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든 것처럼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뛰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양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찬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도 그런 게 아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당신의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대화와 관심이다. 아이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아이에게 부모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 제대로 된 관심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그래서 부모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 Just like a flower in the morning light, bright as the color of the shine.